아는 것만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아는 것이다. 지위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그 지위에 오를 만한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걱정하라.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남이 알아줄 만한 수준이 되도록 노력하라. 허물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허물이다. 안녕하세요. 책과 함께입니다. 오늘의 책은 살면서 꼭 한 번은 논어입니다. 저자는 임성훈, 다른 상상에서 펴냈습니다. 논어는 공자의 언행과 공자가 그의 제자들과 나눴던 대화를 엮은 책입니다. 시대를 초월한 고전으로 손꼽히며 많은 사람들의 인생 지침서로 자리하고 있죠. 이 책은 논어의 핵심적인 장을 골라 논어를 처음 접하는 독자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풀이와 해석을 더했습니다. 나 자신을 채우고 배움을 실천하며 남과 나누는 것에 인생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공자는 전합니다. 공자의 말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고 자신만의 삶을 살기 위한 힘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함께 읽어볼까요? 책과 함께 듣다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배운 것은 실천하라. 배우고 때에 맞게 그것을 행하면 기쁘지 않겠는가?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면 즐겁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노여움을 품지 않으면 군자가 아니겠는가? 선배들의 깨달음과 지식을 잘 배우는 것이 학이다. 배운 것은 그냥 두면 고인물처럼 썩어버린다. 아는 것은 실천해야 한다. 습은 새가 하늘을 나는 모습을 나타낸 글자다.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려면 나는 법을 부모에게 배우되 그저 알고만 있으면 안 된다. 반드시 스스로 날갯짓을 연습해야 한다. 반복해서 익히고 실천해야 배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배운 것을 제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배움이다. 항상 스스로 성찰하라. 나는 매일 3가지로 자신을 돌이켜본다. 남을 위하여 이를 도모함에 진심을 다했는가? 벗들과 사귐에 믿음을 주었는가? 전에 받은 가르침을 실천했는가? 공자의 제자 증자의 말이다. 우리는 항상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꾸며낸 모습에 만족하고 성장하지 않거나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대는 남들의 평가에 흔들리기 쉽다. 증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진심을 다하고 있는지, 친구들과의 교류에서 자신이 한 말을 잘 지켜 믿음을 주고 있는지, 스승에게 배운 것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3가지 기준으로 자신을 돌이켜보라고 말한다. 믿음을 주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벗과 사귀되 말에 믿음이 있다면 비록 배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그를 배운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공자의 제자 자하의 말이다. 믿음이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 아무렇지도 않게 번복하는 사람,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을 믿을 리는 아무도 없다.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그대로 담는다. 말에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진실하지 않다는 뜻이다. 진실하지 않다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배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배움은 자신의 마음을 밝게 하기 위한 것이지 맹목적으로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다. 허물을 고치는 용기를 가져라. 잘못이 있거든 두려워하지 말고 즉시 고쳐야 한다. 누구나 단점이나 허물이 있다. 그것 자체는 크게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허물을 알려주거나 자신의 잘못임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지 않는 그 순간 성장의 기회는 사라진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보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누군가가 잘못을 이야기해 준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겸허하게 인정하고 고치도록 노력해 보자. 만약 그에게 오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을 고맙게 생각하자. 일생 동안 덕의 수양에 힘써라. 나는 15세에 인간의 도리를 배우는 것에 뜻을 두었고 30세에 견해를 정립하여 스스로 바로 설 수 있었다. 40세에 마음속에 미혹이 없게 되었고 50세에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가 해야 하는 일, 곧 천명을 알았으며 60세에는 마음이 평온해져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었고 어떤 말이든 귀에 거슬리지 않았다. 70세에 이르러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그대로 조차도 인간의 도리를 넘지 않았다. 나이가 들매 따라 수양이 깊어짐에 따라 덕이 높아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말이다. 몇 살에 어떤 경지에 올라야 한다는 식으로 나이라는 숫자에만 집중하지 말고 인간다움의 높은 경지에 이르면 어떤 모습이 될 수 있는지 참고해 보자. 궁극의 경지에 이르면 욕구의 수준도 함께 높아진다. 원하는 대로 해도 인간다움의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내가 행복한 것이 최고의 효다. 부모 앞에서 밝은 얼굴을 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식이 부모 대신 힘쓰고 술과 먹을 것을 부모님이 먼저 드시게 하는 것만으로 효라고 할 수 있겠는가? 부모가 원하는 바는 자식에게 대접받는 것이 아니다. 자식이 겉으로 어려운 일을 대신해주고 좋은 음식을 대접한다 하더라도 얼굴빛이 좋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은 불편하다. 이 말을 온화한 얼굴로 부모를 기꺼이 모시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진정 바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기준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달리 생각할 수 있다. 모든 부모는 자식이 자신의 삶을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기 바란다. 부모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식의 행복이다. 나의 행복이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다. 행동을 먼저 하고 말을 나중에 하라. 말하려고 하는 것을 먼저 실행하고 그 뒤에 그 말을 하라. 자공이 공자에게 어떤 사람이 군자인지 물었다. 공자는 먼저 실행하고 나서 말하는 사람이 군자라고 대답했다. 말만 많은 사람을 보면 믿음이 가지 않는다. 빈수레가 요란한 법이다. 실제로 행동은 하지 않으면서 말만 앞세우는 사람은 실속이 없다. 진짜는 말이 많지 않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며 주저리 말을 늘어놓지 않고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한다.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실행하는 것이 어렵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정말로 해내는 사람은 드물다. 아는 것만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하라. 아는 것만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아는 것이다. 아는 척, 모르는 척, 아픈 척 등 척하는 것은 꾸미는 것이다. 꾸미는 것은 엄연히 말하자면 거짓이다. 진짜가 아닌 가짜다.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다. 거짓을 말하고 행하는 것에는 목적이 있다. 무지를 들키고 싶지 않다. 미움받고 싶지 않다. 관심받고 싶다와 같은 동기가 있다. 그런데 이런 동기의 공통점이 바로 두려움이다. 두려움을 이겨낼 때 우리는 척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다. 자기를 기만하는 것도 자주 하면 습관이 된다. 언제나 당당하도록 솔직해지자. 걱정할 시간에 노력하라. 지위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그 지위에 오를 만한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걱정하라.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남이 알아줄 만한 수준이 되도록 노력하라. 기회는 자격이나 실력을 갖췄을 때 찾아온다. 기회는 항상 우리에게 다가올 준비를 하고 있다. 자신의 역량이 수준 미달일 때는 기회가 찾아와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놓치기 마련이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다고 걱정하고 한탄할 시간에 실력을 키우는 것이 낫다. 비단 학문뿐만 아니라 성공을 원하는 분야에서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자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냉철하게 판단해 보자. 그리고 원하는 모습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도록 노력하자. 공자도 끊임없이 공부했다. 자기를 대하듯 다른 사람을 대하라. 공자. 나의 돈은 한 가지 이치로 모든 것을 꿰뚫는다. 증자. 선생님의 돈은 충과 서일 뿐이다.
공자가 어린 제자인 증자에게 자신의 도가 하나의 이치로 모든 것을 꿰뚫고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증자는 그것이 충과 서임을 깨달았다. 공자가 말하는 인간의 도리는 인이다. 인이란 다른 말로 충서다. 충서란 자기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다른 사람을 자신과 같이 대하는 것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좋은 것은 남에게 권하고, 자기가 하기 싫은 것, 나쁜 것은 다른 사람에게 강제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미루어 보아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극적인 이해와 공감, 남이 잘 되게끔 해주는 그 마음이 바로 공자가 말하는 인간의 도리다. 말은 신중하게, 행동은 민첩하게. 군자는 말에 있어 더듬는 것처럼 신중하고 행동에 있어 민첩하게 하려 한다. 말은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실수하기 쉽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함부로 말하기 쉬우니 마치 더듬는 것처럼 단어 하나하나를 잘 선택해서 말하라는 것이다. 행동은 생각한 것, 말한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행동을 통해 자신을 증명할 수 있다. 기회를 놓치면 실행할 수 없다. 힘써 행할 수 있을 때 민첩하게 해야 한다. 말은 신중하게, 행동은 민첩하게 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 처신하는 방법이다. 자랑하면 도리어 깎인다. 맹지반은 공을 자랑하지 않았다. 패해 달아날 때 후미에서 엄호하고서도 자신의 말을 채찍질하면서 내가 감히 뒤에서 엄호하려 한 게 아니라 말이 가려하지 않았다 라고 했다. 공자가 살았던 시대에는 전쟁에서 패했을 때 군의 가장 뒤에서 적을 막아가면서 아군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미덕이었다. 노나라의 대부 맹지반은 제나라와의 전쟁에서 아군이 패해 퇴각할 때 후미에서 엄호했으나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았다. 공자는 이렇게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는 자세를 칭찬했다. 자신의 공을 내세우면 오히려 그것을 깎아먹는다. 남에게 친절을 베풀고 생색내면 고마움보다는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듯이 겸손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드러내는 것은 유치한 짓이다. 즐기는 자는 이길 수 없다. 배움의 좋은 점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못하고, 좋아만 하는 사람은 그것을 즐기는 사람보다는 못하다. 이 말의 대상을 학문에만 국한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논어에서 전반적으로 배움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학문의 단계를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무엇인가 배우는 행위의 유익함을 알기만 하는 것은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배워야 성장할 수 있다. 배울 때는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좋아서 하는 것이 오래 간다. 하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얻지 못하면 지속하기 힘들고 이내 시들해진다. 좋아하는 것에 몰입하면서
성과를 얻고 성취감을 느낄 때 진정 배움을 즐길 수 있다. 배움을 즐기는 경지는 좋아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인 성과를 얻고 배움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 지혜로운 사람은 미혹되지 않는다. 인한 사람은 근심하지 않는다.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전혀 미혹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미혹됨에도 불구하고 이치를 따지려 하기 때문에 판단에 실수가 적다. 인한 사람이라고 해서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니다. 개인적인 욕심이나 불리한 상황 때문에 근심할 수 있다. 하지만 결국 순리에 맞게 처신한다. 용감한 사람이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 두려움이 밀려옴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신념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용기다. 타고난 지혜, 용기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을 따르고 행동하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의 자세다. 허물을 고치지 않는 것이 진짜 허물이다. 허물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허물이다.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크고 작은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간다. 누구나 허물이 있지만 모두가 자기 허물을 깨닫고 고치는 것은 아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허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잘못을 고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전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해야 한다. 교만했다면 겸손해져야 하고 사치스러웠다면 검소해져야 하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용기를 내어 허물을 고치려는 태도가 없다면 그것이 진짜 허물이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무탈하게 자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또 만나요.